마음이 다 건강해질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되게 단단하고 건강하게 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매주마다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저 진짜 잘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그 정의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 같아?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잘 사는 것은 사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은 것을 잘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되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다 관계를 잘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만나신 분들이 굉장히 좀 관계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그 몸으로 습득하면 진짜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지금 뭐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서 따로 뭐 이렇게 뭐 강의료를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찐 재능 기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서 몸소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 저도 이 리더님들의 강의를 처음 들어요. 근데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예전부터 정말 꼭 들어보고 싶은 그런 리더님들의 강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리더님은, 제가 우리 리더님을 이렇게 보니까 왠지 이 커리우먼의 향기가 뿜뿜 풍겨 나오시는 그런 비주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을 날씨가 추워지면서 문을 다 꽁꽁꽁 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내 공기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실내 공기에 정말 중요한 공기를 딱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우리 스카이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또 마음과 눈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파운더스 플래티니의 우리 안미연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앰모스피어 스카이 강의를 맡게 된 파운더스 PT 안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제가 항상 들을 때마다 아나운서 같다.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떨리네요. 화면이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약간 PPT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조금 지금 유튜브 상에는 송출이 안 나가고 이 화면대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의장 안에 있으신 분들 되게 축복받으신 분들이세요. 어 제가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뭐라 했냐면,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 이렇게 몸매 관리한다고 그걸 많이 자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할 때 먹는 거요. 먹는 건 빠뜨릴 수 없으니까 먹는 거요. 밥이요. 제가 그렇게 항상 외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달은 살 수 있더라고요. 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5일을 견딜 수 있고, 공기가 없으면 어느 정도 버티실 수 있을까요? 보니까 3분이래요. 3분인데 제가 만약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한테 5분 동안 숨 쉬지 마세요 하면 아마 단 한 분도 걸어서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어떠한 값을 지불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저희가 실내와 실외 이 두 곳에서 공기를 마시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자꾸 안 나오네. 코로나 때문에 실외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쓰고 오히려 실외가 안전하다는 거죠.
실외가 안전한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전에도 실은 저희가 실내에서 생활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니까 모르시는 거야, 그거를. 근데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그 24시간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집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을 주무시니까 그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시니까 좀 더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는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다고 해요. 오염돼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오염이 돼 있을까? 왜냐하면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으면 특별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실내 공기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먼저는 입자상. 얘는 눈에 보여요. 먼지, 성면, 알갱이 모양이 있는 눈에 보이는 걸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상.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그다음에 미생물성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인제 유기화합물로는 방사성 오염, 그다음에 동식물성 오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흔히 생활하고 있는 도면이거든요. 저희 집안의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포르말데히드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뭐냐? 뭐 단열재, 실란트, 벽지, 접착제 등등등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이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항상 벽지를 도배를 했어요. 풀 발라서 벽지를 붙이고 제 기억엔 장판도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밀면 미끌렸었어요. 그냥 덮은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크 벽지라 풀로 해결이 안 돼요. 접착제 쓰죠. 그다음에 바닥도 뭐 강화마루, 강마루 본드로 완전 다 붙여서 접착을 시키잖아요.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 포르말데히드가 발생하는 곳은 합판, 싱크대, 벽지와 바닥 접착제 뭐 이런 곳에서 있는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원목을 사용하면 좋아요. 원목 되게 좋은데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간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가볍고 저렴하고 이런 걸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무늬목이라 해서 나무 톱밥을 갈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르말린이라는 이렇게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성분을 넣어요. 근데 그게 기화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될 때 포름알데히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포름알데히드가 이 포르말린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이거는 다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올려놓은 건데 포르말린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기체 상태에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강력한 단백질 응고 작용으로 피부나 점막을 침해한다. 이렇게 딱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아토피.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실내 공기가 이러한 물질들로 해서 오염이 된대요. 그럼 이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저희가 건강하게 살 거니까. 첫 번째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입자상 먼지를 제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실내 환기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청정기 있으시다고 문 다 닫아 놓고 한 번도 환기를 안 시키는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 창문을 다 열어 놓고 한번 통풍이 되게끔 한 5분 정도 하면 청정기를 가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유기화물들을 다 걸러지거든요. 제가 실사례로 저는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 집을 다니면서 제가 측정을 다 해 드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아파트였어요. 똑같은 아파트에 층수만 달랐는데 한 언니 집에 가서 측정을 하니까 이 언니는 그때 미세먼지가 좀 밖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 놓으니까 집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어요. 대신 VOC 이 농도는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청정기 설명도 하고 인제 그러고 다른 집에 또 이동을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측정기를 딱 켜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요, 아까 전집보다. 근데 VOC 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최고치로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이거 VOC가 너무 높다." 그랬더니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 방금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베란다 문을 열고 이걸 내보냈어요, 측정기를. 그랬더니 갑자기 VOC가 뚜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 작동하잖아요." 그러고 다시 문을 닫고 가지고 들어왔더니 미세먼지 수치는 떨어지는데 VOC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항상 머리가 아프다, 두통 이런 거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인제 앉혀 놓고 제대로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오히려 깡깡 문을 닫고 있으면 그런 유기화합물들이나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두 분 다 저희 청정기를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한 분은 들어가셨는데 한 분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집집마다 공기질도 다르고 청정기가 있어도
인제 타사 청정기는 있었어요. 청정기가 있어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 피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한번 5 분에서 10분 정도는 확 열어 놔야 돼요. 그러면 열어 놓고 나서 인제 미세먼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인제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때 제가 앰모스피어를 만나기 전에 디자인 그리고 가격, 브랜드 그다음에 인제 또 옵션 뭐 선물 뭐 주냐 저 이거 보고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공기청정기의 목적은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게 첫 번째인데 아무도 그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보면 인제 밀입자를 제거하는 방식에 기계식과 전기식, 이온식이 있고요. 악취 제거 얘는 흡착식과 오존식이 있는데요. 이 밀입자를 제거하는 방식 중에 기계식이 있어요. 장점, 단점이 다 있거든요. 장점은 즉효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장시간 초기 성능 유지가 좋아요. 그리고 CADR 수치가 좋고 필터 수명이 길어요. 단점은 필터가 크고 전력 소모가 많고 소음이 커요. 그리고 전기식 전기식은 우리나라 대부분 청정기가 전기식이에요. 장점은 즉효성이 뛰어나고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필터를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했던 게 그랬었거든요. 단점은 즉효성만 좋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청정기가 들어왔을 때 '아 좋아. 아 진짜 상쾌하고 좋다.'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근데 한 1 주일 지나서 2주 돼 가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좋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얘는 즉효성만 좋고요. 그다음에 넓은 면적에 청정이 취약해요. 그리고 오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인제 오존식이 있는데 얘는 소음이 적고 전기 비용이 저렴하고 넓은 실내에서 청정 능력 기대가 어려워요. 그리고 얘는 즉효성도 없어요. 그리고 오존을 발생을 시켜요. 이 오존은 인체에 치명적이거든요. 저희가 돈 내면서 치명적인 거를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아까 악취 제거, 냄새 제거 방식에는 흡착식이 있어요. 장점은 악취나 화학 물질 흡착이 탁월하고요. 근데 얘는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단점은 1 년이 지나면 유해 성분을 배출시키고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재기능을 못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존식이 있는데 얘는 냄새 제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탈취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오존은 농도에 따라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인제 제가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오존은 살균력과 탈취력이 있어서 식당의 컵, 소독기 등에 사용되고 있어요. 일부 공기청정기가 오존을 좋은 물질로 광고하는 이유예요. 살균을 한다. 그리고 그런데 살균력을 가진 오존이 실내에 많아지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에게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존이 발생하는 기계를 오존 발생기로 표기하고 사람이 없는 식품 보관 시설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오존이 뭐냐? 오존에 노출 시 성모기도 상피 조직의 표피 탈락을 유도하며 폐포 모세혈관 내피내에서 종양이나 파열을 일으킨대요. 이 오존은 저희가 들이마셔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이마셨을 때 어떤 작용을 하냐? 폐에 붙어서 폐를 살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나라는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전기식이잖아요. 오존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법적 수치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규제가 강해요. 저희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저희 나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넣었던 거고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좀 억울하다? 무식한 것도 억울한데 '무식하면 병까지 얻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제 파트너의 지인이신데요. 원래 천식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 천식이 좋아지셨는데 타사 청정기를 쓰시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타사 청정기를 쓰고 다시 천식이 이렇게 올라오셨대요. 근데 저희가 인제 막 그런 오존에 대한 이야기하고 막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바꾸셨어요, 저희 걸로. 근데 저희 거 청정기로 바꾸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위 사람한테 청정기를 엄청 이분은 아메이삽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엄청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광고를 하셔서 청정기가 나갔어요. 본인이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좋자고 쓰는 건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잘 알아보고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진짜 저는 자부심이 굉장히 청정기는 강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공기 순환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커버가 있고 프리필터, 헤파 필터, 탈취 필터, 모터, 그다음에 먼지 감지 센서 이렇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어서 얘는 물로 세척을 해서 그늘진 곳에다가 말려서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햇빛에 말리면 얘가 뒤틀림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저희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물로 세척을 해서 그늘진 곳에서 말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리필터를 좀 중간중간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헤파 필터 수명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으셔도 프리필터를 청소를 조금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 보이세요? 고성능 헤파 필터라고 해가지고 청정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헤파 필터거든요. 근데 이 헤파 필터가 그러니까 어떠한 걸 거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얼만큼을 거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헤파 필터의 퀄리티 성능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저는 이거 0.0024 마이크로미터 걸러진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다른 타사랑 비교를 해도요. 0.0024보다 걸러지는 건 없어요. 제가 고객들한테 아메이께 좋아요가 아니라 진짜 알아보고 구매하세요. 비교해보고 구매하세요. 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 초미세먼지 2.5. 저는 이런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정말 가늘잖아요. 근데 이거에 25,000분의 1인 0.0024까지도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 거죠. 헤파 필터가 진짜 이걸 또 99.99% 엄청난 거예요. 99.9와 99.99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탈취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 아메이는 무조건 데이터 그리고 진짜 실험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탈취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암모니아,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뭐 이러한 것들을 걸러지는데 평균이 94%래요. 그럼 사람들이 너네 94%밖에 안 돼?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100%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8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 이 공간에서 30분 동안 이 아이들의 물질을 넣어놓고 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94%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문을 닫아놓고 틀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틀고 그리고 30분만 틀고 끄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안 좋은 건 걸러지고 좋은 건 나오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계속 틀어놓으면 정말 100%까지도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탈취 필터 그 단점이 있었잖아요.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오히려 방출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메이에서 기술력으로 보완해 놓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이 탈취 필터의 면적이 축구장 205개의 표면적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저는 축구장 하나도 엄청 큰데 그걸 기술력으로 보완을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1년 있으면 방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본사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저희 건 어떠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방출되지 않아요.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거든요. 방출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수명이 끝나면 역할을 못할 뿐이에요. 방출을 시키지 않지만. 그래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전에 저희 거 아까 뭐 기계식, 전기식, 이온식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거 청정기는 기계식이에요. 저희 스카이 앰모스피어는 그래서 그 기계식의 단점을 기술력으로 보완해 놓은 게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지 센서가 있어요. 1분에 1200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살짝만 지나가도 막 연기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고객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신호를 알려준대요. 집에 방에 들어오면은 막 얘가 우웅 돌아간다는 거. 아 들어왔구나. 진짜 감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터. 이 모터는요. 저희가 가전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진짜 내가 부족한 건 정말 기술력이 좋은 곳에 제휴를 맺어서 하잖아요. 이 독일의 기술을 제휴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BMW와 그다음에 어디지? 벤츠 여기 프리미엄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기계식인데 모터 때문에 저희가 소음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기계식은 너무 시끄러워서 사용을 못 하는데 저희 혹시 청정기 사용하시는데 시끄러워서 사용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타사 청정기도 최고 강으로 틀어 놓으면 웅 소리 나요. 1 단으로 틀어 놨을 때 진짜 하나도 소음이 없거든요. 그게 진짜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업과 제휴를 해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공기 정화력. 전 진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고객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평형을 물어보고 했을 때 딱 그 얘기해요. "집 몇 평이세요?" 뭐 34 평이래요. "그럼 거실의 면적은 몇 평이세요?" 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에어컨 트윈 쓰세요? 왜 방마다 에어컨 놓으세요? 그냥 큰 거 엄청 큰 거 하나 놓고 그냥 온 집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은 다 방방에 놓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놀 공간의 면적을 생각해서 놓으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러네." 그래서 방마다 청정기가 다 있어야 돼요. 에어컨이 있듯이 방마다 청정기가 다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인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거 보면 이 CADR이 우수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개인적이 아닌 미국 가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뭐 21평형이라고 하는데 항상 24시간 저는 지금도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 놓고 있거든요. 인제 그럴 이유가 있어서 계속 틀어 놓는데 보면 밑에 CA 이 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쪼끔 소비자들이 인제 쪼끔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CA 인증 너네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CA 인증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공기청정기 협회에서 만들어진 인증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 아함이라는 미국 가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얘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세계 표준 인증이에요. 어떤 걸 놓고 비교를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비교를 해 보세요라고 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기청정기인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제가 이거 보면 월 집집마다 전기를 쓰는 그 킬로와트가 다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283 킬로와트를 쓰시는 분이 한 달에 한 4760원의 전기 요금이 나온대요. 1 단으로 24 시간 풀 가동을 한 달 했을 때 850원이라는 요금이 나오거든요. 하루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1 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기세에 대한 걱정은 근데 저는 인제 그걸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지금 전기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평균 어느 정도 나오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도 누진세가 붙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전기장판 쓰고 김치냉장고가 4대 있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엄청 스마트해졌잖아요. 저는 인제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형은 밖에서 인제 이렇게 조작을 해요. 이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면 오토 모드로 먼저 돌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계속 인제 틀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밖에서 해외에 나가서도 다 이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엄청 편해졌고 스마트해졌고 그리고 이 제가 여기에서 진짜 실내 공기질 이력을 관리한다라는 거 제가 처음에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이렇게 출시될 때 제가 본사 인제 그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희가 이 공기질을 테스트를 해서 다 미국 본사에 가요. 테스트를 해서 가면 향후에 안에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집집마다 곳곳에 한국은 이러한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향후에 필터를 개선하는 데도 반영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나게 고품고 얘기하고 저는 한 번씩 봐요. 내가 없는데도 막 공기질이 막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24 시간 틀어 놔요 그냥 아예. 저 계속 그렇게 틀어 놓고 해도 저희 뭐 가스는 아예 안 써요. 인덕션 쓰고 김치냉장고 있고 TV 거의 잘 안 보고요. 공기청정기 4대 다 돌아가고 있고요. 3만 얼마? 저희 인제 제가 애가 셋 이라서 5인 식구거든요. 근데 인제 건조기를 돌리면 쪼끔 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는 4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자녀 할인을 쪼끔 받아요, 몇천 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인제 "너네 거니까 좋다고 말하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 저는 그냥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다 보여 드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이거를 우리 아메 앰모스피어만 인증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들도 인증을 받았다. 뭐가 걸러지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여드려요. 그리고 얘는 하메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고 그냥 이 영국이 천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훨씬 더 좋고 해서 여기에서 인증을 받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19가지 전 항목에서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킨다는 인증을 받았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 인제 L땡 거는 올라가 있는데 3땡 거는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딱 보이니까 비교가 확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자료를 가지고 인제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침구류나 청소기나 뭐 이런 것도 다 인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좀 활용하게끔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러한 물질들, 제가 인제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메이께 표준이 될 수 없다. 아메이께 뭐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뭐라 하냐면 모르시잖아요, 고객들은. 어떠한 것들이 걸러지는지 모르고 진짜 뭐 엑소필라 뭐 뮤코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서 뭐 "필터가 중요하다면서요. 헤파 몇 등급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저희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구매하고 싶은 곳에 가서 비교를 하셔서 이거보다도 더 걸러지고 좋으면 비싸도 그거 사세요. 라고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단 한 분도 저한테 이거보다 더 걸러지는 걸 가지고 오신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비싸잖아."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야 돼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실증 나면 막 바꾸지만 가난한 사람은 잘 못 바꾸잖아요. 한 번 살 때 좋은 거 실수 없이 제대로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 드리고 뭐지? 아직 안 끝났는데. 많이 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는 바이러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 제가 인제 이 입자 사이즈도 했는데 저희가 0.002사를 거르잖아요. 이 사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0.11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다음 A형은 0.096, 아데노는 0.079, 콕사키는 이게 수족군데 0.027, 그다음에 파르보 바이러스, 저 이거 인제 처음 알았어요. 이건 동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0.02. 그러면 0.0024보다도 다 커요. 그럼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0.0024보다 큰 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 되고요. 어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니네 거 진짜 좋아. 좋은데 너무 비싸. 근데 나는 그렇게 목돈을 못 내겠어. 난 좀 덜 걸러지더라도 좀 저렴한 거 그냥 부담 없이 달달이 렌탈로 내는 거 쓰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도 존중을 하죠. 그럼 제가 이걸 설명을 해 드리죠. 이게 지금 가장 어 동땡에서 인기도가 제일 많아요. 베스트예요. 근데 이 아이를 방문 관리했을 때랑 자가 관리했을 때랑 금액이 달라요. 똑같은 건데. 근데 저희는 자가 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가 관리랑 비교를 했어요. 자가 관리 6년 의무 사용 기간이 있고요. 그때 소유권 이전해 주고 총 268만 4,800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엠모스피어는 구입액이 처음에 158만 원인데 거기에 헤파 필터, 탈취 필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년을 똑같이 6년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이 253만 6천 원이에요. 싸죠. 근데 이 아이의 필터는 0.01이에요. 저희는 0.0024예요. 가격도 싼데 걸러지는 것도 훨씬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 인제 선택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택까지 관여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냥 정보만 줬을 뿐이에요. 그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나 인제 이도저도 못 하겠다. 아메이를 사자니 비싸고 다른 걸 사자니 억울하고 언니 돈 모으시게요. 부정 광고해서 캐시백 벌시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시간에 맞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손쉽게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자료도 찾아보면 전신 번떡 들어서 마스크 더 잘 쓰고 다니고 더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건강하게 살자."
가장 좋은 공기. 그래서 부족한 강의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정말 강의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인제 이 청정기에 대해서 좋은 거 익히 다 알고 있는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되게 새록새록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 특별히 '아 정말 새롭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세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아까 우리 이 스카이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 친구 엄마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이거 청정기 필요하다 그러셔 가지고 하나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얘가 계속 빨간색이라고 불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AS도 받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빨간색인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청정기를 TV 옆에다 계속 놔뒀대요. 저 그걸 또 처음 알았어요. 아 TV도 이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뭐 전자파도 나오겠지만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해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계속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경험들 저도 이제 그걸 처음 경험해 가지고 저도 사실 '이거 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 가지고 함께 이런 걸 나누면 혹시 다음에 어디에 이게 전달하셨는데 계속 빨간색이다 하면은 그런 것도 혹시 이제 전자제품 가까운 곳에 그곳에 놔뒀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스카이가 굉장히 신통방통한 아이다. 이런 걸 저도 많이 느끼게 되고 오늘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지금 아이들 장염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이런데 장염 때문에 등원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이 또래 엄마들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 이 스카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건강하게 다 엄마들이 또 케어해 주니까 그러겠지만 장염을 그냥 지금 무사히 건너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진짜 우리가 함께 이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 우리 이 제품들 정말 너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안미연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는 이렇게 우리 STP 시간이 되면은 또 굉장히 기대감이 이렇게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만 되면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부터 우리 이 리더님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 리더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굉장히 그 뭔가 선함이 느껴지고 또 이 리더님이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가정에 자녀는 다 축복인데 자녀도 굉장히 다자녀, 다자녀 중에 다자녀시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을 받으신 그래서 그 안에 사랑도 많고 굉장히 그 사랑이 바깥으로 표출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리더님을 뵐 때마다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들고 뭔가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괜히 이렇게 정이 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그런 매력이 있으신 우리 리더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리더님의 강의를 들을 건데요. 저도 같이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제가 더 집중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우리 김현민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현민입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30분 강의했지만 좀 몸이 좀 쑤시지 않으세요? 좀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또 우리가 요즘 시대가 약간 거리를 띄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은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씩 덕담을 나눠주시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드리는 또 한 번씩 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기분 좋아지시죠?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 웃는 얼굴 보는 거예요. 웃는 얼굴 보고 웃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왕 들으시는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강의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던 강의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넣었던 이유가 처음에 저는 이제 테레비를 안 보는데 저희 남편이 이게 전 세계 시청률 1위인 거 아시죠? 한국도 1위고 전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시대 흐름도 알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니까 보라고 해서 좀 봤거든요. 처음에 너무 잔인해서 너무 약간 '사이코패스가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총기 피가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데 음악은 발랄해요. 그러니까 '이상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인제 보다 보면 인제 보다 보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 기회가 없고 인제 어찌 보면 좀 지나면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 카드를 주면서 초청을 해 가지고 서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면서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됐고 인제 아까 축복 중에 축복이었지만 키우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아이 넷인데 첫째랑 둘째는 4살 차이였지만 둘째, 셋째, 넷째가 연년생이에요. 걔네가 지금 고1, 고2, 고3, 17, 18, 19세 그다음에 23세. 근데 제가 아메를 시작했을 때가 아이가 15개월 때였거든요. 3살, 4살, 5살, 9살 이럴 때 애기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 들고 미팅장을 왔던 그랬던 시절인데 그러는 과정에 제가 맞벌이를 하다가 혼자 벌면서 퇴직금을 10년 동안 일해서 받았던 그 퇴직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10억 빚이 됐었어요. 그래 갖고 그때 제가 그냥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지만 그때가 인제 그런 갑자기 부동산이 거품이 일다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그 동네가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그 동네의 분양권은 휴지가 된 거예요, 제가 했던. 또 원금도 못 찾는. 그래서 그걸 분양권을 넘길 수도 없고 제가 그걸 사야 되고 그럼 이자가 막 1,000만 원이 넘고 막 이런 공무원 월급 200-300 인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명의가 우리 신랑 하나, 제가 2 개, 3 개를 분양권을 했다가 그럴 때 인제 우리 얼마나 심각해요. 애는 내시고 살아야 될 빚은 이러고 그래서 저희가 남편하고 저랑 막 엄청 많이 울면서 별의별 국리를 다 했죠. 남편은 나이로 명의를 다 돌리고 "내가 경제사범으로 감옥을 갈게. 우리 위장이혼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보험을 많이 들고 중앙선을 넘어 볼까 이러기도 하고 '가족 동반 자살을 이래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 근데 인제 아메이를 하면서 희망을 갖고 10몇 년을 살았죠.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시절에 내가 그렇게 굉장히 어두운 터널에 있던 힘든 시절에 저 오징어 게임 카드가 나한테 왔다면 나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456 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빚을 갚고 싶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모할 수도 있지만 벼랑 끝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아메가 처음엔 낯설고 싫고 부담스럽고 아메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나를 따갑게 보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죠. 왜냐하면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자본금도 내지 않으니까 '어쩌면 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삶이 굉장히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겪어 봤지만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움이 영원토록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만약에 언젠가를 준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아메 사업이 너에게 너무 감사하다.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파트너들의 가정도 지키고 파트너들의 아이들의 미래도 지키는 그런 일이 별거 아닐 것 같았던 세제가 오가는 이런 일이 그렇게 누군가의 가정을 지키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 했는데 지난주에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내용을 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떤 내용을 드리면 좋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게 김난 김난도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 책 읽어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인제 안 읽어 보고 제목만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시죠. 근데 이 책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2008년. 2008년부터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매년 트렌드를 앞서서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만큼 예측하기 힘들었던 해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막 부동산이 이렇게 주식이 막 떴었죠. 주식이 막 뜨면서
근데 대출을 해서라도 주식을 하는 게 똑똑한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면 지금 또 주식이 막 떨어져서 그럼 대출을 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삶이 불안하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했던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참 멋있는 게 이게 뭐죠? 검은 호랑이 해. 올해가 호랑이 해예요. 검은 호랑이 해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하면서 타이거 올캣 해갖고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고양이로 남을 것이냐. 우린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강한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어딘가 도망가야 되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보면 여기 삶은 어떻게든 이 말이요.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너무 멋지죠?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우리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 우리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른들한테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월캣의 첫자를 따서 10가지가 있는데 참 슬프면서도 맞는 얘기들. 보시면 나노 사회, 파편화된 개인들 분열 가속화. 나노 사회는 굉장히 아주 적은 입자를 말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말이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게 머니러시, 이제 투잡. 예전에는 그냥 지금 좀 나아졌지만 제가 시작할 때쯤 또 제가 직장을 다닐 때쯤에는 여자가 직장을 나가고 아기를 낳는데 직장을 나가고 이러면 손가락질 좀 받았던. 근데 지금은 이제 IMF가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투잡을 잡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잡과 투잡, 쓰리잡, 엔잡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함은 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빠 가난아빠나 비즈스쿨을 보면 꼭 나오는 게 사사분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 분면에 BI가 있잖아요. 그 I는 B가 다음으로 가는 구역이 I예요. 사업가가 많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돈이 돈을 버는 원리. 근데 이 투자의 시대. 그럼 지금 무엇으로 투자를 하는가? 아메에는 무엇으로 투자를 해요? 우린 시간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 이제 투자의 시대. 그리고 득템력. 예전에는 이제 명품을 갖고 나를 과시했지만 지금은 희귀한 물건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는 참 충격적이고 슬펐던 말이 요즘에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줄 서서 사는 거 아시죠? 줄 서서 사는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뭘 살 때 알바생으로 뭐 대학생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폰을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세대들이 그냥 이제 뭐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사고 싶은데 돈은 있지만 사고 싶은데 학교 가야 돼 못 사요. 그러면 알바를 써요. 근데 알바를 누가 쓰냐 하면 40, 50대 중년들이 사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저기 줄 서 있는 40, 50대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했던 말 들으면 참 그래 그만큼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그분들이 일이 없으니까 줄을 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러스팅 라이프에서 도시의 편안함도 즐기면서 시골의 그 안락함 그런 걸 하는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헬시 플레저에서 젊을 때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지 무릎이 떨릴 때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건강 관리를 한 40, 50대부터는 막 해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젊을 때 건강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엠바이유트레이트가 누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20대들. 근데 엠바이유트레이트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막 품절되고 했잖아요. 20대들이 건강을 엄청 잘 챙겨요. 저희 아이들도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자. 액팅 이지백 해서 오래 중고 X세대 40대들. 그리고 여기 다 40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른 생활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로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를 하고
또는 이제 실업 상태고 이러다 보면 나의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 관리를 하는 바른 생활 루틴이가 뜨고 있고 또 실체감 테크에서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얼른 버스에 올라타라 이런 말도 있고 이런 실제감, 실제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라이크 커머스에서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서 쇼핑을 많이 하죠. 로드샵으로 했다가만 이제 홈쇼핑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쇼핑을 하고 내러티브 자본으로 해서 확고한 자기 스토리. 보통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했잖아요. 스펙으로 나를 증명했지만 지금은 스토리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이기는 시대. 그래서 자기 스토리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메이는 어떤가? 아메이가 2022년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봤어요. 나노사회. 아메이는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았는데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남은 1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개인이 살았는데 아메이는 뭐예요? 개인. 철저한 내 사업이죠. 일단 수익 구조를 배우시겠지만 모든 수입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내 위에 스폰서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내 사업인 거고요. 머니러시. 이제 그거는 그만큼 어쩔 수 옛날에 우리 골드러시에서 금맥을 찾아서 막 다녔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잡 쓰리잡을 찾고 있는데 아메이는 예전에는 우리가 전업을 초창기에는 추구했다면 지금은 부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영상으로 줌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추가 소득을 벌 수가 있고요. 득템력.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저의 개인적으로 우기는 걸 수도 있지만 나를 과시하는 특별한 청정기 좀 아까 강의했잖아요. 저는 청정기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못생겼다 그래요. 왜냐면 청정기는 제가 얼마나 단아하고 고급스럽고 그렇죠. 근데 이제 타사들 반짝반짝하고 되게 막 거기 그냥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DP용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로 놓고 싶은 예쁜 애들도 많죠. 그렇지만 저희는 희소성 있는 특별한 아메이만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 러스팅 라이프에서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자연과 시골의 매력을 즐기면서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구현하는 라이프 스타일. 근데 우리가 일반 직장 생활에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아메이를 통하면 아메이는 뭐예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저 친구 부자, 뭐, 뭐 친구 부자, 뭐 돈 부자, 막 이렇게 시간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놀러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나이 들어서는 놀러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는 삶의 수준이 비슷해야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그런 미래를 뭐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삶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헬시 플레저에서 살아남으려 건강은 필수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하는데 지금 25세대 라이더 저 방에 이제 있는 거 아시죠? 예약해가지고 스페닝 강사님한테 직접 개인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와 건강식품이 우리는 아이부터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엑스 이즈백 이게 뭐냐면 X세대 70년대생을 X세대라고 하는데 이 70년대생의 사회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76년생이거든요. 우리 시절은 75년생이고 그러니까 우리 막 X세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던 책에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서 저가 꽂혔던 말 중에 하나가 2030년이 되면 5, 60대가 경제의 주체가 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 10년 전 40대, 50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엄청난 생산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 정말 중요한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생활 루틴이 우리 남해에 뭐가 있어요? 탱크와 내 스스로 안 되지만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안내로 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탱크화. 그런 탱크화가 뭐예요? 부자 습관이잖아요. 부자가 된 습관. 모든 부자들은 책을 읽기 때문에 1번 책이 있고 건강이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가 체력 단련이잖아요. 실체감 테크에서 메타버스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메타버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줌으로 얼굴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프렌드 해가지고 아메이에서 이번 돌아오는 16일인가 토요일 날 본사에서 내셔널 하잖아요. 거기에서 메타버스 이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메이도 거기 많이 해서 하고 또 이제 오영 리더님도 저희 다이아몬드들 리더들한테 메타버스를 공부시켜 주시고 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이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고 라이크 커머스에서 좋아요
아메이도 좋아요 하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고 내러티브 자본에서 확고한 자기 스토리가 경쟁력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과거에는 스펙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의 아메이 스토리가 저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5년, 10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시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시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아무런 이전 아메이가 감사한 건 아메이는 이 과거를 묻지 않고요. 미래만 물어봐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뤄보세요. 그게 아메이거든요. 과거를 묻지 않는 아메이, 미래만 묻기 때문에 희망적인 아메이죠. 이렇게 시대는 변하죠. 보시면 예전에는 밥 먹어라 하고 밖에서 노는 애를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핸드폰만 한 애들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바뀌고, 예전에는 옷이 꽃무늬였는데 지금 몸이 꽃무늬가 되는 타투가 유행인, 예전 테레비가 배가 나오고 사람은 홀쭉했는데 지금 테레비는 날씬해지고 사람이 배불뚝이가 되고, 옛날에는 연을 날렸지만 지금 드론을 날리는, 생각지 못했던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라고 해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까요를 찾으라고 했던, 근데 아메이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저는 이렇게 직장생활, 금융 쪽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연년생 아이를 낳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 생활을 했죠. 그냥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이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아이를 잘 키우자 하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둘이 벌다 혼자 벌고 아이는 늘어나고 생활비는 계속 지출은 늘어나니까 제 상태가 굉장히 반우울증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잘 몰랐지만 굉장히 제가 화를 잘 냈고, 우리 남편이 좀 있으면 상태가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우연하게 아메이 미팅장을 소개받고 오면서 강의를 한 번 듣고 너무 괜찮으니까 남편에게 나 강의 들어 다녀도 돼.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나한테 허락을 했어? 그랬더니 어디라도 안 나가면 너가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보니까 아까 얘기도 들어보셨고, 그 이전에도 그냥 너무 내가 없어지는 거죠. 아이가 커가는 만큼 나는 작아지고, 사실은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존재감에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정말 일요일도 출근하면서 제가 직장을 다녔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삶.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지? 그런 걸 하면서 너무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가정 형편상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군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7살부터 군인 학교를 가서 예비 군인이 되고 20살이 되면서 직업 군인이 되고 의무 복무를 7년을 하면서 27살까지는 제대를 할 수가 없어요. 창살 없는 감옥인 거죠. 또 29살에 제대를 하고 싶다 했지만 제가 안 된다. 30살 전에 사회 나가보고 싶다고 저한테 막 굉장히 하소연을 했지만 제가 당신은 가장이고, 제가 24, 우리 제가 25에 결혼했거든요. 당신은 가장이고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만두면 안 돼. 이렇게 말렸던. 근데 아내를 보면서 어쩌면 남편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랬던.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한데 노예처럼 한데 이러다 과로사로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두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또 취직하면 과로사로 죽을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면 뭐를 해요? 자영업을 하죠. 자영업을 하는데 너무 많죠. 이렇게 많은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됐으면 다행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죠.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 이런 임대료가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깎아주지 않죠.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또 이제 직원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자르고 혼자서 자영업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문화생활 많이 했잖아요. 이런 문화 관련은 특히 이렇게 창업은 줄고 폐업이 느니까 거의 폐업률이 4%에서 이렇게 되는, 점점점 폐업은 심각해지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20대가 제일 많죠. 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20대가 가장 희망이 차야 될 시대인데 구직을 단념하는 게 거의 20%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차이로 4만 5천 명 이상이 구직을 단념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우리 현실의 삶이지 않은가 이 그림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막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자유로워."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재수 없다고 안 할게요. 사실 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짓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돈인 거죠.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많은데 나쁘게 쓰는 사람이 나쁜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김일도 리더님 전 재산 다 기부하셨잖아요. 그럼 부자만 많다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자는 나빠.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거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자들이 은연중에 어렸는데 심어졌던 세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왜 우리에게 금융교육을 가르치지 않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돈이라는 게 돈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시고 나는 그냥 괜찮아. 무소유.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땐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니야. 지적으로 채우면 돼.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지만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야. 이 세상은 돈이 다야. 그래서 돈으로 다 했을 때 너무 교만하고 너무 내려다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책으로서 지적인 걸 채우면서 돈도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베풀 수 있을 만큼 누구한테 꾸지 않을 만큼 있다면 다르게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올바른 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진을 꼭 넣는데 넣을 때마다 저의 삶도 생각이 나고 저희 아이도 생각이 나서 이걸 보면서 항상 좀 다짐을 많이 해요. 순간순간 교만해지지 말자. 더 열심히 살자. 또 우리 파트너들도 또 이런 삶을 살자. 힘든 삶을 살지 않게 열심히 도자. 이런 그런 다짐을 하는 사진인데 이걸 보면 제가 이랬고요. 제 친구가 이랬어요. 제가 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형편상 안 돼서 제가 여상을 가서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자는 포부를 가지고 여상을 가서 정보과 상가가 있어요. 정보과를 갔는데 어차피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저는 이제 취직을 빨리 19살에 해서 돈을 벌어서 제가 원래 99학번이었는데 97학번이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이제 조금 친한 친구 있잖아요. 걔는 상학과였어. 근데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고 맨날 혼나고 그랬다는데 어느 날 걔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부러우면서 오묘한 감정 알죠? 그냥. 근데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그냥 상상은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를 하면서 저 우울증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아이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넌 너무 어려. 나는 고등학교 때 주산부기 따라 그때 처음 학원 갔어. 아직 안 가도 돼. 이렇게 말렸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은 속지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땐 속지 않겠죠. 그때는 스스로 꿈을 접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해야 되지? 진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를 선택을 했었고 우리 아이가 나같이 이런 삶을 살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바른 돈을 벌면 되니까 아이에게 편안하게 세상을 올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아메이 어떤 일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는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이에요. 연결하는 일이고 보면 이제 아메이 회사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요 3가지를 봐야 돼요. 회사를 보고 제품을 보고 플랜을 보고 검증을 하셔 괜찮다면 믿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우리가 절대 사업 중에 하지 말아야 될 1번 동업이죠. 근데 1959년에 이 제이벤 엔델 회장님과 이 리치 디브스 회장님이 1세대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스티브 벤 엔델 회장님과 덕 디브스 회장 2세대를 하시면서 이게 경영이 계속 이제 동업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3세대 밀린트 판트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오면서 아메이는 점점 앞서가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회사. 아메이는요 195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LOC라고 하는 세제가 아메이 최초의 세제거든요. 리퀴드 오가닉 컨센트레이트에서 유기농 액체 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장이라 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있어야 돼요? 굴뚝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굴뚝이 없어요. 근데 60년이 넘은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미시시피 강이거든요. 여기가 물이 1급수예요. 1급수는 한 번만 걸러도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같은 그렇게 깨끗한 60년 동안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건 아메이가 정말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메이는 전 세계 나는 비록 그냥 작지만 더 나아가서 국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나의 파트너의 또 고객이
지인이 외국에 계시면 얼마든지 국제 사업도 가능한, 그래서 지금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고요. 이걸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노란색은 아메가 나가 있는 곳이고 회색은 나가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회색은 어디냐면 북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목민족, 세제를 쓰지 않는, 씻지 않는, 그런데 빼고는 다 나가 있는, 그만큼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 그게 아메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6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뭐 전주를 살면 전주 AP도 여러분의 AP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 AP 여러분의 AP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매장, 우리가 아메이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이 내 매장이다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고객분들을 전국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요. 그다음 제품.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치약을 썼는데 이빨에 쑥쑥 빠져요. 그럼 쓰면 안 되겠죠.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유트라이트. 저는 유트라이트만 얘기를 해도 몇 날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년생이 낳다 했잖아요. 첫째랑 둘째 4살, 둘째, 셋째 1년 반, 셋째, 넷째 12개월 차이. 100일 때 넷째가 생겨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30살에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눕는 게 안 됐어요. 몸이 완전 굳어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누웠다가 우리 몸을 푼다고 하나요? 노곤노곤 한다 하죠. 그리고 찬 데서 몸이 굳어버리고, 그랬다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못 일어나. 다시 30살에 다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이러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한약을 먹어봤는데 한약 먹을 때만 괜찮고, 근데 한약이 한 14일치 먹으면 이제 14일치거든요. 한 제를 하면 그때가 기본을 했을 때 제 기억이 13만 원, 14만 원. 제일 싸게 샀을 때가. 지금 20만 원 넘죠. 좀 머누면 30, 40 되죠. 근데 그게 한 달치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를 2제를 먹으면 한 달이잖아요. 28일 하면. 그러면 기본 한 30 가까이 되죠. 주부가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한 번씩 먹으면 그땐 좋지만 또 아니고, 너무 아파서 침을 맞으면 그때뿐이고, 뭐 침 맞으러 한 번 가면 1, 2만 원 쓰고, 너무 나는 궁한데 내가 아파도 나한테 돈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트레 이제 아메이를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제품을 써보잖아요. 더블엑스 오메가3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몇 달 먹었는데 허리 아픈 게 없어지고 몸이 일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진짜 대박이다 하고, 또 저희 막내가 100일 때 막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영양가가 없었겠어요. 또 넷째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고 정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막내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부터 막 긁기 시작하면서 막 피나고 진물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밤에 얼마나 울면서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죄를 져서 우리 애가 아토피일까, 이렇게 막 자책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아메를 공부를 하면서 퀴즈를 먹이고 이제 세제를 바꾸고 청정 정수 쓰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몇 달이 지나니까 퀴즈를 먹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등이 거칠거칠했는데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지? 뭘까? 어떻게 이게 비타민제 하나 먹었을 뿐인데 아예 피부가 바뀌어 버리지?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되는 거죠. 건강했는데 맨날 술, 담배하고 인스턴트 먹고 이렇게 하면 몸 나빠지죠. 근데 건강하지 않았는데 정말 유기농식으로 정말 건강한 음식만 골라 드시면 건강해지죠. 그 말이 내가 먹은 음식이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유트라이트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유트라이트는 뭐예요? 보기엔 약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그냥 자연 원료를 그대로 농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수분 빼고 식이섬유 빼고 비타민을 농축해 놓은, 먹기 편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야채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메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거, 이런 농장은 원래 여기에 이제 우씨 농장 이전에 LA 농장이 있었는데, LA 농장이 환경 오염이 너무 됐다 이렇게 이 창업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 농장을 접었어요. 접고 새로운 농장, 사람이 밟지 않은 깨끗한 땅을 찾아 나서서 찾아낸 게 이 우씨 농장이에요. 중국에 우씨 농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워싱턴 레이크 농장이 있고요. 여기 멕시코 엘파타칼 농장이 있고요.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이 있고요. 이제 중국 우씨에 연구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아메이 식물 연구를 해요. 저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이게 그거 아시죠? 한국인의, 그러니까 동양인의 장 길이와 서양인의 장 길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인은요 주식이 고기잖아요. 고기는 소화가 빨라요. 장이 짧아요. 근데 이 동양인들은 대부분, 한국인은 특히 곡류잖아요. 곡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이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음식이 서구화가 되죠. 근데 서구화가 되는데 걔네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장이 길다 보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부패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 장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중국 우시 농장에서 뭔가를 연구해서 한약이 좋은진 않은데 농약에 많이 찌들어 있고 수분도 많고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좋은 원료 찾기가 제일 힘든 시절. 그런데 이 우시 농장을 통해서 어떤 동양인의 체질에 딱 맞는 그런 걸 찾아낸다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겠다. 정말 기대되는 게 저는 이 우시 농장이거든요. 이걸 아메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정말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넘어서 전 세계의 체질에 맞는 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런. 근데 이제 이 농장도 중요한데 그러면 농장 얘기를 하면 우리도 농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유기농 우린 유기농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유기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유기농은 비가 오지 않는 지대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땅에 미네랄이 다 죽거든요. 비가 오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유기농 기준은 좀 약간 너그럽기 때문에 약 인증을 해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좀 바뀔 거예요. 근데 그 유기농보다 아메이가 더 대단한 건 생태계 농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농약을 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농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근본 원리가 무당벌레가 진드기를 잡아먹는 그런 생태계를 지키는 원리.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원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GMO라고 한번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유튜브 들어가시면 EBS 거기에 보면 GMO의 진실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정말 알고 싶지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슬픈 내용들, GMO로 인한 근데 너무 진실이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메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는 너무 귀한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진짜 차별화된 정말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GMO 풀이라는 거예요. GMO는 식물과 동물의 DNA를 합쳐서 전혀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거죠. 검증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갓 태어난 쥐를 처음부터 GMO로 재배한 감자 옥수수를 먹여요. 몇 달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동물이니까 빨리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지만 사람은 조금씩 서서히 오랫동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뉴스나 이런 것 중에 이 GMO를 먹었을 때 나중에 암 발병률이 높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메이는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라 되어 있죠. 내 씨앗을 내가 갖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종자 전쟁의 시대예요. 종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살아남고요. 종자가 없는 나라는 힘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종자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죠. 근데 물가에 맞춰서 우리 생활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죠. 월급은.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나는 사치하지 않는데 왜 계속 마이너스일까? 그래서 추가 수입을 벌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GMO 풀이기 때문에 안전한 믿고 먹을 수 있는 꼭 이거를 먹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런 너무 슬픈. 그리고 전 이걸 보면서도 이건 GM 옥수수고요. 이거는 유기농 옥수수예요. 산속에 깊은 산속에 났어요. 시간이 흘러도 나중에 가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동물은 알아요. 동물은 애가 변이된 애라는 걸 알고 좀 먹다 안 먹는 사람 모르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아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본사를 초청받아서 갔었는데요. 이제 이 WX가 무기질 보충제로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기 LDL 콜레스테롤 산화적 손상을 감소하고 여기 보면 항산화 방어의 시스템 향상을 높여주고 정상적 유지를 해준다. 이 말이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한 단어로 어디에 좋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다 이해 가시죠? 예, 방송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옛날에 백수호 사건 아세요? 백수호 사건. 백수호 사건에 백수호가 이제 팔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백수호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판 사람한테 이거 왜 가짜를 파냐? 나는 모른다. 누가 뭐 물건을 줘서 파는 거다 해서 물건을 한 그 공장을 갔더니 우리 나도 모른다. 누가 이런 원료를 줬다. 원료를 한 데 갔더니 나는 모른다. 누가 이 종자를 줬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결론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이 잘못된 속아서 산 백수호에 대해서 보상을 아무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판 사람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아메이는 모든 것이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제 보테니컬 프로세스 해가지고요 이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시면 WX에 막 이렇게 바코드 붙어 있죠. 이거 다 그 조사하면 다 나오고
유트레이트 유산균에다 조사하면 얘가 언제 어느 공장에서 어느 라인에서 나온 건지 다 나와요. 그랬던 그 이유는 뭐예요? 첫째 정직한 거고 그리고 떳떳한 거고 자신감 있다는 거죠. 이런 제품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식물 선정해서 종자를 선택해서 농장을 선택하고 재배하고 수확 추출 제조 포장해서 우리한테 오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제품 이런 거죠. 그 아티스트리 이거는 칼렌보그 박사님께서 부인인 아내인 에디슨 램보그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내에게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아티스트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는 이게 우연찮게 먹어봤지 옛날 어떤 강사님께서 혹시 화장품 먹어보셨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랬더니 우리가 사업가인데 그 정도는 하셔야죠 웃으면서 하시면서 이 화이트닝은 신맛이 나고 이런 기능성 유증은 단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백 기능에는 그런 맛이 나는 거고요. 정말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먹어도 안전할 만큼 유트라이트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리 제품이고 지금 뉴트리션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영화제 하고 있죠. 부산 국제영화제 인스타 보면 막 이제 초대받으신 하이핀들, 유핀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올린 걸 봤는데 이 아티스트리가 부산 국제영화제의 골드 스폰서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장기간 최장기간을 한 건 최초래요. 너무 멋있죠. 근데 골드 스폰서가 뭐냐면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튼튼하고 큰 회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 가지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본사의 연구실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저는 그냥 아 신기하다. 정말 식물을 넣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거 있어도 자기가 연구소에서 일한 사람. 다른 어떤 다이아몬드 남편이었나 그런데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게요. 엄청 돈이 많이 들고요. 못 갖고 있는데요. 진짜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특히 이거인지 모르겠지만 광학현미경 아시죠? 아메이 아티스트를 공부하면 광학현미경 나오잖아요. 달 표면까지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미세하게 우리의 피부 입자를 측정해서 그만큼 엄청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2개인가 3개밖에 없는데 아메이에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냥 평범한 너무나 작은 내가 전화하니까 작은 아메이 같지만 아메이는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자본금들이 자꾸 그 회사와 나와 파트너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GNH 이런 로션, 치아 우리 몸에 매일 쓰는 퍼스널 케어 그리고 매일 청소하는 세제 저는 말이 필요 없이 이걸로 다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때가 잘 지면 독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세정력이 좋아요. 그런데 지구는 살려요. 얼룩은 지우고 지구는 살리고 기름때는 싫어하지만 지구는 사랑하고 표면은 깨끗하게 하면서 환경을 해롭지 않게 이 말이면 끝났죠. 이게 거짓이었다면 벌써 아메이는 문제지가 됐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안전한 유기농 세제인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저는 망각이라는 게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비유를 하면 제가 첫째 낳았을 때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넷째까지 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잊어먹었기 때문에 또 나고 잊어먹으니까 또 났는데 잊어먹어야 될 게 있고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활용품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아이가 아침에 생생통이 같은 이런 걸 잠깐 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이 아이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엄마가 이 아이 가방을 메고 있고 이 아이는 산소통을 메고 학교를 갔어요. 그걸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얘가 휠체어를 탄 거예요. 그럼 몸이 더 나빠진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트에 파니까 썼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이 피해를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탄 이유가 옥시 때문이란 걸 당신이 증명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피해자 직접 입증. 그래서 이런 거 아시죠?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거의 이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법의 문제인데 외국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내가 이 환자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의사가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의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환자에게 보상금을 줘요. 우리나라는 환자가 의사한테 증명해야 돼. 근데 내가 마취해서 누워있는데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과정 속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올바른 건지, 남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건강하면 뭐예요? 우리 아이 친구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쓰자는 거죠. 안전한 제품.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가요, 1959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989년에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탄 거예요. 이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은 30년을 역추적을 해요. 30년 동안 계속 이 세제가 정말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지를 계속 쫓아다녀요. 30년을 연구하고 쫓아다닌 결과 정말 맞네. 아메이 제품은 환경을 보호하는 세제가 맞네라고 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유엔 환경 프로그램을 받은 회사는 P&G하고 아메이밖에 없어요. 너무 자부심 느끼지 않아요? 다른 세제들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아메이 퀸, 정수기, 청정기, 퀸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풍미도 살리고 영양소도 지키고 맛있고 이렇게 이런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고, 정수기는 정말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냥 수돗물 끓여 먹으면 돼 이런 시대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정말 좋은 정수기를 써야 되겠죠. 좋은 정수기란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을 빼내야 돼요. 그런데 시중에는 좋은 것, 나쁜 걸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까지 다 빼내는 상황에 정수기 역삼겹 방식이나 또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중공사막이나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아메는 압축 활성탄 방식으로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빼내고 그러면서 이런 NSP가 쫙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의약품, 특히 재밌는 얘기 짧게 한번 해드리면, 중국은요 이 수돗물에서 검출을 하면 의약품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게요? 피임약, 산화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게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가장 항생제를 많이 남용하는 게 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조금 조절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내 항생제 먹지 않았어도 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물을 먹으면 나는 이 항생제를 갖고 있는 내성을 가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를 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140가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이 필터를 가려면 사실 너무 놀랍죠. 만약에 이 필터를 쓰지 않았다면 이 물을 그대로 우리 몸이 필터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근데 가끔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성행하니까 좀 싸게 사고 싶어서 어떤 분이 싸게 이제 이 정수기 필터를 인터넷 들어가서 싸게 샀는데, 제 기억에는 20만 원인가 샀다는 것 같아서 5만 원 아끼려고 사서 했는데 끼웠는데 삑삑삑 그러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걸 분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짝퉁 어떻게 돼 있냐면 UV 램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압축 활성탄이 아니고 그냥 수시에 부서지는. 정말 작은 걸 아끼려다 큰 걸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청정기는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아까 강의 들었으니까 짧게 해드리려고 사진 하나만 넣었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심했던 이 시절과 미세먼지가 없는 날. 근데 요즘은 지금 미세먼지가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서 석탄이 없어서 못 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호주와 교류가 돼서 잘 쓰고 있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호주에서 석탄을 팔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3배 많은 가격으로 딴 데에서 사서 쓰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잘 못 돌린다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계선에 공장지대가 많고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세먼지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원래는 황사바람이면 모래 보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중금속 이런 문제 때문에 위험한 거고, 그래서 청정기를 써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석탄을 못 대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언제까지 그러진 않을 거고, 꼭 그런 황사나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바이러스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 바이러스를 다 제거할 수 있는 엠모스피어 청정기를 꼭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원포원. 원포원은 이제 아메이가 윈윈 사업이죠. 그런 것처럼 상생하는, 우리 아메이가 잘 되는 만큼 국내 기업도 살려주자. 그래서 IMF 이후에 국내 기업이 많이 무너질 때 미국에서 신제품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국내에 중소기업 제품 하나씩을 런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거여서, 아메이 좋은 이렇게 원폰이 좋은 이유는 오복간장을 살까 해표간장을 살까를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냥 양조간장 하나 사면 되고, 그렇죠. 삼양라면을 살까 농심을 살까 걱정 안 해야 되고, 뉴트리라면 사면 되고, 가장 좋은 회사의 제품 딱 하나만 있는, 그래서 선택이 편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세 번째 플랜을 할게요.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인세 수입을 벌기 위한 거예요. 인세 수입이라 함은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돈이 나오는,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필품은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생필품을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 샀죠. 그걸 이제 바꿔쓰기를 해보는 거죠. 바꿔쓰기를 해서 치약, 샴푸, 세제 이런 걸 써봤어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내 바꿔 썼을 때 0.1% 주니까 200원. 아메에서 바꿨을 땐 3% 최하 3% 6,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착하니까 친구들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친구들도 0.1%씩 받으면 200원. 내가 다 가져도 800원인데 아메이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공동구매의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쓸수록 캐시백이 올라 38,000원이 나오고 친구들 다 빼줘도 나한테 3만 원이 남아요. 나머지 돈은 내가 구정 광고를 했던 비용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 돈이 나오냐? 우리한테 주는 이 돈이 안전한 믿을 수 있는 깨끗한 돈이어야 되잖아요. 아메이가 우리한테 주는 돈은 뭐냐면 이 중간에 유통마진인 거예요. 대형마트가 가지고 홈쇼핑이 가지고 옛날에 총판도매 소매가 가졌던 이거를 우리가 자본금 들이지 않고 월세 내지 않고 이 중간에 있는 돈을 35%를 캐시백을 노력한 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고품질의 중저가 제품을 살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건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0% 만족보증제. 고객이 변심하고 까탈스러운 고객이고 고객이 내가 미워서 반품을 해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다는 거. 어떤 사업도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리스크거든요. 재고가 없고 내가 반품을 떠안지 않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누구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제품에 점수를 줘서 캐시백을 주는 걸 올리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되죠. 저처럼. 그리고 이걸 꾸준히 했을 때는 평생 여행을 갈 수 있고 자식한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수입의 분배는 여기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20만 썼을 때 누가 제일 수입이 많을까? 대부분의 99%가 이 스폰서가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볼까요? 스폰서는 전체 매출 80, 나는 60, 친구들은 20씩 했을 때 전체 48,000에 나왔을 때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윤리적인 이유는 제일 늦게 가입한 사람 먼저 빼줘요. 그래서 AB도 빼주고 U도 빼줬어요. 그랬더니 내 수입은 얼마냐? 나는 내가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적은 내가 매출이 많은 스폰서보다 더 수입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스폰서보다 노력을 2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빚만 많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만큼 쌓아져서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 요즘에 지금 뭐 있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세레그만 찾자, 세레그만 찾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메이에서 늘 이 아메이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갖고 지금 전 세계 똑같은 수익 구조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나라별로 달랐거든요. 법이 다르니까. 그걸 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 조성문 스폰서님께서 맨날 산발이 하셨죠.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산발이 세레그만 찾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내가 ABC 친구들을 사귀어서 70, 80, 90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12%가 돼서 ABC를 빼주죠. 빼주면 지금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1991년도에 아메기 시작했을 때 PV, BV가 1대1이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수입이 똑같으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죠. 근데 아메이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줘서 지금 30년 지난 지금은 1.65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1.65배가 되니까 27만 7천. 괜찮죠. 12%인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용자들이 늘어나죠. 늘어나서 ABC 친구들이 120배씩 60을 썼고 내가 15%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플랜에 뭐가 생겼죠? 브론즈 빌더가 생겼어요. 그래서 ABC를 다 빼주고 1.65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캐시백에 30%를 더 줘요. 오늘 캐시백 나오는 날 아침에 행복하셨죠? 희비가 있으실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그렇지만 지금 이제 1차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의 수입은 임시소득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진짜는 2차, 3차예요. 그거를 꼭 만들어 보세요. 그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도 이제 더 많은 파트너들과 소비자를 만들어서 이제 450, 400, 350 됐다 쳐요. 그럼 1,200만이 되면 또 새로운 플랜 추가 보너스가 저는 이걸 보면서 다른 회사는 이게 IMF 이후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되면서 뭐를 해요? 감원을 하죠. 감원을 하거나 월급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계속 보너스를 늘려요. 없던 보너스가 막 더 생겼어요. 그래서 1,000만 넘으면은 21%였는데 1,100만 넘어도 23%가 되는 그렇게 되면서 ABC를 빼주고 1대 1.6가 됐는데 30%더 해주니까 230 가까이. 너무 괜찮죠. 이런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한 번 하면 SP고 3번 하면 GP고 6번 하면 PT인데 이때마다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줘서 유핀 보너스가 나오고 근데 유핀 보너스를 2번에 나눠서 줘요. 제자격 달성으로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PT 보너스가 제가 알기로 200이었는데 지금은 330인 거죠.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2번을 1,000만 원을 하면 유핀 보너스가 500에다가 170을 다음에 더 주고 연말 보너스를 받고 해외여행을 가고 너무 멋지죠? 받고 싶으시죠?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돼요. 정말 전 너무 이런 게 받고 싶었어요. 정말 받고 싶다 받고 싶다니까 정말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 일은 어떤 일이냐? 누군가를 도와서 함께 성공하는 일. 2명을 도와주면 사파이어인데요. 사파이어 연봉이 한 5천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직장에서 5천 정도 연봉을 받으려면 대기업은 7.4년이 걸리고 중견기업은 10년 걸리고 중소기업은 거의 12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아메 사파이어는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짧으면 2, 3년 해도 길어도 4, 5년 안에 가능하죠. 그렇게 되고 3명을 도와주면 에메랄드 연봉 6천 8천이지만 지금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연봉 1억이 되네.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도 연봉 1억이 될 수 있어요. 6액을 찾지 않아도 3명의 친구가 있어도 연봉 1억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졌죠. 어찌 보면. 너무 괜찮고 6명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메이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수록 더 많이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고요.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고 저는 여기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럴 수 있는 사업 되고 이게 저의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고. 이게 2006년 4월 제가 2007년 1월에 했거든요. 2006년 4월에 암에 하기 전에 저의 삶이었어요. 얘가 막내 얘가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4번. 4번은 신랑이 하고 3번은 제가 없고 2번은 애기여야 될 애기다 4살이잖아요. 1살, 2살, 3살 이래니까 얘가 6개월, 8개월 막 이럴 때니까 인생 무상이가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외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뭐 이렇게 잔디밭은 갈 수 있지만 아빠와 함께 밖으로 나가 첫 외출. 이때가 군대에서 이렇게 한 번씩 민간인 열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에어쇼 같은 거 블랙 이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초대받아서 아빠랑 놀러 가자 갔는데 시멘트 바닥에 비행장이야. 근데 비행기만 다니고 뭐 놀이동산도 없고 이랬던 그렇지만 저희는 행복해서 찍었던 이게 저희의 삶이었어요. 아메 하기 전에 삶.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짠해.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5년이 지나서 아까 이 애기가 요 애기 있죠. 요 애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7살, 8살, 9살, 13살. 이렇게 5년 차하고 여행을 갔어요. 이 치앙마이로 첫 여행을 갔는데 저는 첫 여행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보상. 얼마나 미안해요. 큰애가 엄청 많이 혼났죠. 큰애도 보살피를 받아야 될 나이에 나는 나가서 움직여야 되니까 큰애한테 동생을 밥 먹이라 하고 밥을 제대로 안 먹이면 왜 그러냐 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아빠는 새벽 출근하고 새벽 퇴근하고 생계를 지켜야 되니까 그랬던 나의 돌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잘 커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던 정말 이랬던데 우리 남편은 이제 2번째 여행을 갔던 부부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왜냐면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해외로. 근데 그 전에는 해외를 못 나갔어요. 군인이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요. 13살이었거든. 6학년 때. 갔다 오고 나서 오자마자 얘가 엄마 저 유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중1 때. 그때부터 이게 엄벌 번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가서 지금 여기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만반국제학교를 다녔고 지금 북경대를 다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제 저한테 카톡을 가족방에 올렸는데 수업하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엄마 여기에 한국인, 북한인, 중국인, 미국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크 이래서 우리 신랑 분위기 멜롱이겠다 이렇게 막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가 솔직히 지나가다가 동남아 분들은 많이 뵙는데 머리 노란 분들 많이 못 뵀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 가게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니고 있고 이게 2번째 여행 갔고 이게 저희 큰애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가족 사진을 찍으라고 했던 저희는 엄청 밝게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삶에 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갔을 때, 가족 여행 갔을 때 표정이 다르죠. 근데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신랑의 표정, 웃은 얼굴이 저 얼굴이고 제대했을 때 얼굴이 이거고, 삶에 찌들었을 때와 삶에 찌들으면서 벗어났을 때 모습, 얼굴이 정말 다르죠. 이렇게 얼굴의 표정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인 거예요. 그게 됐고, 이렇게 이제 지금 지중해 크루즈 가잖아요. 이제 이거 저희는 동양 크루즈를 갔죠. 아시아 크루즈 2014년에. 근데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꼭 정말 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여기 발리도 갔었고, 두바이 갔었고, 하와이 갔었고, 삿포로 다이아몬드 여행 때 갔고, 또 그 다음에 파트너들과 리더십 여행으로 또 삿포로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이 이 사진을 올릴 때 제일 부러웠거든요. 오늘 제가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삿포로는 다이아몬드 여행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리더십 여행이 됐는데, 이 다이아몬드 여행 때 이걸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60주년 때 미국 초청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2세대 스티브 벤 핸델 사장님과 부인,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누구게요? 샘 램보고 박사님, 칼 램보고 박사님의 아드님. 근데 이분이 원래 사진 찍는 걸 싫어하신대요. 근데 이때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 그래갖고 막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3세대 경영하시는 이분이시고, 이제 그 해에 또 두바이를 갔었고, 두바이에서 이렇게 이 스티브 벤 엔델의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똑같죠,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또 답사를 하시고 이렇게 됐었고, 호텔에 마지막 날 호텔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야경이 있네요.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제 그릇이 차니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눔을 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컨벤션 도와주고 직접 필리핀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났던 그런 적이 있고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많이 다짐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좁은 집과 겨우 낀 일을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 너무 맞죠? 똑같은 상황도 내가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내용이 뭐냐면, A king isn't born, he is mad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은 태어나는 게 아니다. 왕은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또 처음에 아메 시작했을 때 성공자분을 봤을 때 이미 저분은 원래 저렇게 잘 살았고, 원래 능력이 있고, 원래 저렇게 말을 잘하고, 원래 실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저의 과거를 보셨죠? 전혀 아니었잖아요. 저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전달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 비판들, 이런 것들을 이겨냈죠. 왜?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지금 삶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견디고 뒤에서 칼을 맞아서 견뎠더니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또 결단을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결단을 하시고 아멘만한 사업이 없죠. 하셔 나가셔서 용기 있게 전했을 때 또 누군가 나에게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견디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칼을 꽂는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메이라는 이 사업의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견디세요. 견디시면 여러분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우리 싱가포르 가잖아요. 올해도 가족여행인데 다행히 내년도 가족여행이에요. 그래서 가족여행 꼭 가시길 바라고, 지중해 크루즈 3년에 아메이 플레이 2년에서 5년 다이아몬드 플레이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세레그 산바리 이것만 잘 도와도 지중해 크루즈를 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매주 오는 그냥 목요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정말 자각하고, 정말 어쩌면 저분도 저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됐으니까 나는 저분보다 나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의 듣는 내내 저절로 고개가 계속 끄덕여지면서 정말 공감 100배가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저희 이 리더님 강의를 정말 듣고 싶었는데 이런 그 개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듣는 도중에 눈시울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우리 그 소남수 리더님의 그 표정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 이 아메이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정말 그렇게 환하게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정말 김현민 리더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우리 리더님들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의자에서 등이 떼어지면서 눈이 점점 반짝반짝해지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아마 눈만 반짝해지신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도 그 작은 무언가가 반짝이는 시간이 됐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현민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 저희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긴 한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이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만나면 지금 바로 나가면 바로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밖에 나가면 아까 우리 사자였죠. 사자 등에 화살 꽂아 있고 막 창이 꽂아 있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곳에서 견디고 내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 간다면 정말 우리가 그 앞에 보이는 그 늠름하고 멋있는 그 사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리더님들 마음속에 오늘 생긴 그 신랄 같은 희망 아까 저 그 문구가 굉장히 저희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그 작은 빛을 보고 그 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촛불을 주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기를 주시고 전기에 감사하면 정말 그 태양빛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공감되는 것 같아요. 많은 성공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꼭 한 가지를 꼭 한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누구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딱 한 가지 감사하는 거, 감사 일기 안 쓰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잠자기 전에 오늘 이 일 참 감사했다. 이런 거 한 번씩 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꾸준함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리더님들 어디서든지 특히 요즘에 환절기니까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있는 스티커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